호르무즈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란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세계는 그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고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장을 다시 흔들었고 유가는 배럴당 $100 선 위아래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 복도에는 경찰이 가득했습니다. 안에서는 세계 에너지판의 미래가 저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밀실에서 예상 밖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란의 제안서가 파키스탄 중재팀에 먼저 전달된 건 4월 30일 밤이었습니다. 전쟁 종식 먼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먼저, 핵 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가 직접 확인해줬고 파키스탄 측 관계자도 미국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이 빠진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월 1일 전쟁 권한법 60일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한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 전날 미군 합참의장과 중부사령관이 대통령에게 45분간 새 작전 계획을 보고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협상이냐 군사 옵션이냐 판이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장한 나라가 따로 있었습니다. 원유 수입의 95%를 이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에너지 자립률 4% 전쟁 당사국도 중재국도 아닌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2026년 2월 28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상황실 형광등이 모두 켜진 건 새벽 3시였습니다. 평소라면 당직 직원 한 명만 앉아있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황실 모니터 12개가 전부 켜져 있었습니다. 이란 본토에서 폭발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퓨리라고 불렸습니다. 이란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세 곳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속보가 초 단위로 들어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건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고위 관료 40여 명도 함께였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동을 27년간 다뤄온 외교관의 손이 그 순간 키보드 위에서 굳었습니다.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강경파인 트럼프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게 밀어붙여도 이란 최고 지도자를 첫날 밤에 제거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닫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3월 13일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를 발동하면서 해협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하루 2,100만 배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말했습니다. 4월 들어서는 사실상 중단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흔들렸고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깊이 흔들렸습니다. 비축량 7개월치 중동 원유 의존도 70%, 그 70%의 95%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12%가량 오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하락폭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클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 무렵 파키스탄 외교부 상황실에서 27년차 외교관은 아시아 에너지 취약국 분석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항목을 봤을 때 그냥 넘겼습니다. 구매자는 구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유를 사는 나라가 해협 협상에서 무슨 패를 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더 낼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단정했습니다. 한국은 이 판에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틀린 지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4월 7일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가 48시간 안에 호르무즈를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공격한다는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란이 적대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한해 해협을 부분 개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주 휴전이 성사됐고 협상 중재 요청이 온 건 그 직후였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 4월 11일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협상장 창문 너머로 파키스탄 경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3개의 카메라가 이 방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 마디를 꺼낸 건 이란 쪽이었습니다. 전쟁 종식이 먼저입니다. 호르무즈 통행 문제는 그 다음 핵은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핵이 빠진 합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잘못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쟁 권한법 시한이 5월 1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합의가 없으면 미국 의회가 개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이란 측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라그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순서였습니다. 이란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통행권 회복을 먼저 얻고 싶었습니다. 경제 압박을 풀어야 협상 테이블에서 버틸 힘이 생긴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미국은 달랐습니다. 핵 문제가 합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열어주는 순간 이란이 협상력을 잃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야 이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팽팽했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낮고 단단한 긴장감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협상가들이 격하게 싸울 때는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저녁 무렵 이란 대표단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라그치가 서류를 챙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도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호르무즈 협상 1라운드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 파키스탄 중재팀 막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음 회담 일정이 잡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해질녘이었습니다. 주차장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민트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무렵 이란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두세 개 어쩌면 4개 그룹으로 분열돼 있다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협상에 호의적인 세력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세력이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 이후 파키스탄을 2번 더 오만을 들렀습니다. 4월 27일에는 러시아로 날아가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행보였습니다. 미국이 봉쇄를 수개월 더 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란이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이미 갤런당 $4를 넘어섰습니다. 전쟁 전에는 $3 아래였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양쪽 모두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부하 직원 하나가 다시 메모를 들고 왔습니다. 아시아 에너지 취약국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메모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이냐고 메모를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항목입니다. 이란이 원하는 전후 재건 시장 분석인데 한국 쪽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란 전후 재건 예상시장 규모 선호 파트너 항목이었습니다. 5개 나라가 적혀 있었는데 그 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협상에 없는 나라 카드를 어떻게 쓰라는 것이냐고 서류를 접어서 돌려줬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깔렸습니다. 조명이 뒤에서 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돌려준 게 2번째로 틀린 지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교착 상태로 3주를 보내는 동안 이란은 새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 안에 그 나라 이름이 들어가리라고는 그때까지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실은 외교부 본관 지하 1층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깔린 방이었습니다. 서가가 벽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에어컨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교착 상태로 접어든 지 열흘이 넘어 있었습니다. 2차 직접 회담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버티는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팀에게는 그 사이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숙제를 풀러 자료실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시아 에너지 취약국 분석 이란 전후 재건 시장 보고서 호르무즈 봉쇄 경제 파급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하루 전 부하 직원이 건넸을 때 돌려줬던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자다가 깼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 서류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부터 펼쳤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중동산 70.7% 그 가운데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 4%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는 전체 수요의 100분의 4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한국 제조업 평균 생산비 11.8% 상승 전 산업 평균 9.4%라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국제경제협력기구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앞으로 넘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추산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료실 형광등이 흰빛으로 서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위에 숫자들이 가지런히 박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 하나가 한국 경제 전체를 이만큼 흔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 협상 테이블에도 없는 나라가 협상 결과에 가장 크게 다쳐버리는 구조였습니다. 파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란 전후 재건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이란이 새 협상안에서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 재건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란이 필요로 할 것들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에너지 플랜트 설비 항만 시설 재건 정유 공장 복구 선박 건조였습니다. 선박 건조 그 항목 옆에 괄호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박 건조 시장 점유율 최근 3년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1위였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사실상 독점 수준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방산 협력 수요 예측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란 인근 국가들이 전쟁 이후 자국 방공망 보강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방공 시스템 수요 증가 전망 공급 가능 국가 목록이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천국 미사일 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돼 있다는 내용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자료실 서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중동 지역 방산 관련 서류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파일 등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천공 배치 관련 파일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 체계에 한국산 미사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인근 포대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포대가 실제로 가동됐다는 별도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격 기록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하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4월에 이슬라마바드 햇빛이 환기구 창살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판에서 아무 역할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었을까요? 원유 95%가 호르무즈에 달린 나라였습니다. 봉쇄 하나에 제조업 생산비가 12% 오르는 나라였습니다.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란 인근 나라들이 쓰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란이 전쟁 후에 띄울 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구매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였습니다. 에너지를 사는 쪽이면서 이란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쪽이기도 했습니다. 창문 창살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이 난 열기를 받아 미지근했습니다. 환기구에서 흙 냄새와 아스팔트 냄새가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이 나라는 협상 테이블 밖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풀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양측이 서로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핵을 요구하고 이란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판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이란이 먼저 발견했다는 게 새 협상안에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료실로 돌아왔습니다. 파일 3개를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이었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 2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에너지 담당 채널 번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 못한 질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찾아드릴까요? 라는 말에 네라고 했습니다.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커버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한국 원유 95% 에너지 자립 4% 세계 조선 1위였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에서 한국을 빼고 생각해온 게 처음부터 틀린 계산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에너지 담당 채널 번호를 받아든 건 오후였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번호만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번호를 쥐고 전화를 걸기 전에 이 카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인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세레나 호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란의 제안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을 또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제시하는 단계별 접근이었습니다. 1단계 전쟁 종식, 2단계 호르무즈 통행권 회복, 3단계에서야 핵 협상이었습니다. 그 3단계 조항 안에 특정 나라와의 에너지 협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27년 내내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세레나 호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의 밤하늘이 열려 있었는데 경찰 조명이 호텔 외벽을 하얗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란 측 중재 채널에 연락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였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사이에 오래 써온 채널이었습니다. 짧게 물었습니다. 새 협상안에 특정 나라가 거론된 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물었습니다. 답이 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실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 2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제유가 실시간 화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외신 속보창이었습니다. 이란이 새 협상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나간 뒤 유가가 소폭 내려갔습니다. 배럴당 $100 선까지였습니다. 시장이 협상 가능성을 조금은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이 나오면서 다시 올랐습니다.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장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게 협상이 살아있다는 신호인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인지를 시장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짧은 답이 와 있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재건 파트너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란 측은 한국이 반응을 보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자에서 등을 뗐습니다.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향해 내민 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내민 손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없는 나라를 향해서였습니다. 준비실 형광등이 낮게 울렸습니다. 이란의 계산이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읽혔습니다. 미국과 직접 핵 협상을 하기 싫은 이란이 우회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제 재건 파트너를 먼저 확보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버는 동안 내부 경제 압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재건 파트너로 들어오면 이란은 그 카드를 들고 다음 협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 구도에 새 축이 하나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밤하늘 아래로 도시 불빛이 퍼져 있었습니다. 육아 화면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배럴당 $100 그 숫자 뒤에 한국 제조업 생산비 11.8%, 경제 성장률 하락폭 주요국 최대 비축률 7개월이 있었습니다. 그 7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한국이 이란의 요청에 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 파트너 협약을 맺으면 이란은 그 카드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그 구도를 어떻게 볼지가 변수였습니다. 한국이 이란과 손을 잡으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유 95%가 이 협상 결과에 달려 있는데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구조였습니다. 그 협상에서 자국 이름이 거론됐는데도 모른 척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외신 속보창에 새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권한법 시한이 지났지만 트럼프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는 분석도 따라붙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군사 옵션으로 빠지기 전에 외교적 접점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 접점이 한국이라는 이름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테이블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모니터 옆에 접어둔 종이를 집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에너지 담당 채널 번호였습니다. 펼쳐서 봤습니다. 번호가 10자리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새벽에 또 무슨 말을 올릴지 몰랐습니다. 이란 강경파가 밤사이에 협상안을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준비실 형광등이 낮게 울렸습니다. 육아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변수로 보지 않았던 게 틀린 계산이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믿어온 구도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아직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번호에 전화를 걸면 그때부터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번호를 접어서 셔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예상 밖의 나라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누군가 먼저 잡아줘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중재자인지 아니면 한국 스스로인지 그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실 소파에서 눈을 뜬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번호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도로에 차가 없었습니다. 인도 블록 사이로 새벽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 블록을 지났을 때 골목 안쪽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빵을 굽는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블록을 더 걸었을 때 외벽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외벽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주재하는 한국의 공간이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으니까요. 외벽 한쪽 면에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과 파키스탄 수교 기념 전시 패널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패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7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댐 공사였습니다. 흙먼지가 뿌연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왼쪽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파키스탄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 기술자들과 파키스탄 현장팀의 공동 작업 망갈라댐 2단계 공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발에서 겨우 읽힐 정도였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그 작업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헬멧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1977년 파키스탄 낯선 나라의 낯선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덮인 곳에서 헬멧을 쓰고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난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한국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에너지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술을 팔러 갔습니다. 파키스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쿠웨이트의 이란의 중동과 아시아 건설 현장에 한국 사람들이 갔습니다.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곳에서 파이프를 용접했습니다. 정유시설을 지었습니다. 항만을 세웠습니다. 대형 배를 올렸습니다. 땅이 타 들어가는 여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손들이 번 돈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가 오늘 세계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손들이 닦은 기초 위에 오늘의 한국이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흑백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이 아직도 흙먼지 속에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이슬라마바드 한국 대사관 외벽 앞에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1977년에 이 사진 안에 서 있던 그분들이 지금쯤 70이 넘었을 것입니다. 80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어딘가에서 손주들과 살고 있겠죠. 텔레비전에서 육아 뉴스가 나올 때 그분들이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파키스탄 흙먼지 속에서 닦아둔 길이 오늘 이 협상의 한 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1위가 된 뿌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방공 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는 신뢰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던 곳에 가서 아무도 안 하려던 일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쌓아 올린 세월이 오늘 이 협상에서 한국의 이름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호르무즈 협상이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파키스탄 중재 채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겠죠. 그냥 먹고 살려고 갔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갔겠죠. 그런데 그 발걸음이 여기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외벽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키스탄 새벽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와 빵 굽는 냄새가 섞여서 골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국을 구경꾼이라고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사는 나라, 원유를 실어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27년 동안 고집해왔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한국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1977년 파키스탄 흙먼지 속에서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1980년대 쿠웨이트 정유소에서 그분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오늘 이 판의 한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협상에서 이란이 기다리는 이름의 뿌리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 이슬라마바드 골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틀렸습니다. 두 눈이 뜨거웠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새벽 냉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셔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번호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더 이상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1977년 파키스탄 흙먼지 속에서 헬멧을 쓴 그분들부터 시작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오늘 이 한 통의 전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새벽 이슬라마바드 골목에서 한국 대사관 외벽 앞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는 새벽 5시 반에 연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에너지 담당 채널이었습니다. 수신 담당자가 놀란 눈치였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에서 새벽에 걸려온 전화였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에서 한국이 거론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새 협상안에 한국이 재건 파트너로 명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외벽 앞에 아직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패널이 가로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977년 파키스탄 댐 공사 현장 헬멧 쓴 얼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에서 한국을 빼고 생각해온 세월이 얼마나 됐을까요? 오랫동안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일해오는 내내 한국은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에너지를 사는 나라, 원유를 실어가는 나라, 협상 테이블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렸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지나갔습니다. 원유 수입의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봉쇄가 석 달 이상 지속되면 제조업 생산비가 11.8% 올랐습니다. 비축률 7개월치 그 이후엔 없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크다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세계 조선 1위이고 중동 방공망을 납품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얼굴을 오랫동안 따로 봐왔습니다. 에너지 구매자라는 얼굴 하나, 기술 공급자라는 얼굴 하나였습니다. 그 두 얼굴이 하나의 나라에 붙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나라가 호르무즈 협상에서 누구보다 결정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질을 잘못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은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에 달린 세계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진 나라, 그 나라가 협상 변수로 들어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란이 먼저 알아챈 것뿐이었습니다. 그걸 중재자가 뒤늦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냉기가 뺨을 건드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빵 굽는 냄새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디선가 아잔 소리가 낮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 예배였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레나 호텔 방향이었습니다. 10블록쯤 됐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오면 뭐라고 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란 측에 어떻게 다음 채널을 열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음 발언을 하기 전에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블록씩 지날 때마다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세레나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남색이던 하늘이 아주 조금씩 파랗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외벽이 그 빛을 받아서 회색에서 흰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보도블록 위에 섰습니다. 하루 전 이란 협상안이 안에 도착했던 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경찰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도로가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도로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뭔가가 발에 밟혔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있던 돌이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뾰족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땅에서 온 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1977년에 이 땅의 흙을 밟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닦아놓은 것들이 오늘 이 협상의 한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새벽빛 속에서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돌을 쥔 채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르갈라 구릉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돌을 다시 보도블록 틈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만족할지, 이란 강경파가 끝까지 버틸지, 한국이 이 카드를 쓸 준비가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협상이란 게 원래 그랬습니다. 끝을 알 수 없으니까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협상에서 한국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1977년 흙먼지 속에서 시작된 것들이 오늘 이 판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움직임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호텔 유리문 너머로 로비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상황실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답변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이란 측에도 연락을 넣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발언이 나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세레나 호텔 외벽이 새벽빛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하늘이 그 위로 열려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올라 지붕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새벽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